요즘 대한민국을 넘어 지구 반대편 나라까지 그야말로 흑백 요리사 열풍에 푹 빠져 있습니다. 넷플릭스 화면을 뚫고 나오는 그 치열한 요리의 전장 보면서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하셨나요? 단순히 맛있겠다는 감상을 넘어 그 좁은 주방 안에서 벌어지는 거대한 경제적 선택과 보이지 않는 심리전에 전율을 느끼진 않으셨나요? 우리는 왜 누군가 치열하게 승부를 겨루는 모습에 그토록 열광하는 걸까요? 아마도 그 뜨거운 전장에서 누군가 한계를 깨고 승리를 거머쥐는 순간 마치 내가 그 자리에 서 있는 것 같은 짜릿한 대리만족을 느끼기 때문일 겁니다. 인간에게 컨테스트라는 건 시대를 불문하고 가장 본능적인 카타르시스를 선사하는 완벽한 무대니까요. 우리는 흑백 요리사를 통해 단순히 맛있는 음식을 넘어 그 안에서 계급과 자존심, 그리고 무엇보다 거대한 경제적 논리를 목격하고 있습니다. 특히 그 중심에 있는 미슐랭 레스토랑이라는 존재는 우리에게 단순한 식당 그 이상의 의미로 다가오죠. 지금이야 전 세계 셰프들의 성경처럼 받아들여지지만 그 시작은 사실 아주 발칙하고 치밀한 장사꾼의 속셈에서 비롯되었습니다. 때는 1889년 프랑스입니다. 앙드레와 에두아르 미슐랭 형제는 타이어 회사를 설립합니다. 그런데 당시 프랑스 전역에는 자동차가 고작 3,000대 정도밖에 없었습니다. 타이어가 팔릴 리가 없죠. 여기서 형제는 기발한 생각을 해냅니다. 사람들이 자동차를 타고 멀리 나가게 만들자. 그래야 타이어가 닳고 그래야 새 타이어를 살 거 아니냐라는 논리였죠. 그래서 그들은 운전자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정보를 담은 작은 책자를 무료로 나눠주기 시작합니다. 타이어 교체 방법, 주유소 위치, 그리고 바로 맛있는 식당 정보였습니다. 처음엔 그냥 가는 길에 배고프면 들르세요 수준이었는데 이게 반응이 폭발적이었습니다. 재밌는 사실은 1920년까지 이 가이드는 무료였습니다. 그러다 앙드레 미슐랭이 어느 정비소에 갔는데 자신이 정성껏 만든 가이드북이 작업대 받침대로 쓰이는 걸 보고 충격을 받습니다. 인간은 돈을 지불한 것만 가치 있게 여긴다는 깨달음을 얻고 그때부터 유료로 전환하죠. 동시에 식당에 별점을 매기는 시스템을 도입합니다. 별 하나는 요리가 훌륭한 식당, 둘은 멀리 찾아갈 만한 가치가 있는 식당, 그리고 대망의 별셋은 오직 이 식당의 요리를 맛보기 위해 여행을 떠날 가치가 있는 식당이라는 뜻입니다. 결국 우리 타이어 끼우고 저 멀리까지 운전해서 밥 먹으러 가세요라는 아주 노골적인 마케팅 전략이었던 셈이죠. 타이어를 더 많이 팔기 위해 전 세계 미식의 기준을 새롭게 정립해버린 현대 마케팅 역사상 가장 위대한 빌드업 중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건 마치 세상의 모든 길을 자신들이 만든 지도로만 찾아오게 만든 것과 같습니다. 미슐랭은 자신들이 정한 기준을 전 세계에 배포하며 무엇이 좋은 요리인지에 대한 정의를 독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 미슐랭 스타를 받는다는 게 과연 식당에게 축복이기만 할까요? 경제학적으로 보면 이건 일종의 독이 든 성배가 될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미슐랭 스타가 발표되는 순간 그 식당은 마치 무명의 신인 가수가 하룻밤 사이에 빌보드 1위에 오르는 것과 같은 거대한 변화를 맞이합니다. 전 세계에 이목이 쏠리고 예약은 순식간에 몇 달치가 마감되죠. 하지만 바로 여기서부터 진짜 전쟁이 시작됩니다. 스타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상상을 초월하는 비용이 들어갑니다. 미슐랭의 암행어사들, 즉 인스펙터들은 단순히 음식 맛만 보지 않습니다. 식기의 청결 상태, 서빙의 정교함, 화장실의 온도, 심지어 와인잔의 각도까지 체크하죠. 그러다 보니 식당들은 스타를 뺏기지 않기 위해 내부 설비를 요새처럼 탄탄하게 보강해야 합니다. 인테리어를 더 화려하게 바꾸고 서빙 인력을 대거 확충하며 전 세계에서 가장 비싼 식재료를 공수해 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최고급 스포츠카를 소유하면 단순히 차값만 드는 게 아니죠. 기름값부터 보험료, 부품 하나 갈 때마다 들어가는 정비까지 일반 차와는 비교도 안 될 정도로 비용이 치솟습니다. 미슐랭 식당도 마찬가지입니다. 별을 다는 순간 그 식당은 단 한 치의 오차도 허용하지 않는 극한의 완벽주의라는 트랙 위를 달려야 하는 스포츠카가 되는 겁니다. 요리사들은 마치 0.1초를 다투는 F1 레이서처럼 매일 밤 긴장감 속의 요리를 내놓아야 하죠. 문제는 이 비용이 매출이 늘어나는 속도보다 훨씬 빠르게 증가한다는 점입니다.
미슐랭 3스타 식당의 경우 손님 한 명당 투입되는 요리사와 서버의 비율이 1대1을 넘어서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이건 일반적인 비즈니스 모델로는 도저히 수지타산이 맞지 않는 구조죠. 게다가 스타를 받았다는 소문이 나면 건물주는 기다렸다는 듯 임대료를 올립니다. 셰프는 최고의 영예를 얻었는데 정작 통장 잔고는 바닥을 드러내는 기묘한 상황이 벌어지는 겁니다. 애써 일궈놓은 성공의 열매를 정작 셰프가 아닌 건물주가 가져가는 꼴이죠. 실제로 미슐랭 스타를 유지하려는 압박감을 이기지 못해 스스로 문을 닫는 셰프들의 이야기는 미식계의 오랜 비극입니다. 이는 마치 자신의 모든 영혼을 갈아 넣어 완벽한 걸작을 완성한 화가가 그 작품의 명성에 갇혀 평생 똑같은 그림만을 그리도록 강요받는 상황과 비슷합니다. 세상의 모든 찬사를 받으며 최고의 자리에 올랐다는 자부심이 어느 순간 자신의 창의성을 짓누르고 자유를 빼앗는 거대한 금빛 감옥이 되어버리는 것이죠. 셰프들은 더 이상 평가받고 싶지 않다. 내가 하고 싶은 요리를 할 자유를 찾고 싶다며 스스로 별을 반납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왜 이들은 이토록 위험하고 수지타산 안 맞는 게임을 계속하는 걸까요? 식당 사장님들이 자선 사업가도 아닐 텐데 말이죠. 답은 브랜드 가치와 파생 경제에 있습니다. 경제학에는 로스 라이더, 러스 리더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특정 상품을 원가보다 싸게 팔아서 고객을 유인한 뒤 다른 상품에서 수익을 내는 전략이죠. 대형 마트에서 통닭을 아주 싸게 파는 이유와 같습니다. 미슐랭 레스토랑 자체가 이 로스 리더 역할을 합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미슐랭 스타 셰프가 홈쇼핑에서 밀키트를 팔거나 대중적인 세컨드 브랜드를 런칭하면 사람들은 구름처럼 몰려듭니다. 즉, 본진인 레스토랑은 자신의 실력을 증명하고 권위를 지키는 거대한 쇼룸이자 홍보관 역할을 하고 실제 수익은 다른 대중적인 사업에서 거두는 전략입니다. 또한 국가적 차원에서 보면 미슐랭 레스토랑은 강력한 소프트 파워의 원천이 됩니다. 프랑스나 이탈리아가 전 세계 미식의 종주국으로 대우받는 이유도 결국 이 견고한 미슐랭 성벽 덕분이죠. 이는 곧 국가 브랜드 이미지를 높이는 엄청난 경제적 효과를 가져옵니다. 하지만 2026년 현재 우리가 흑백 요리사에서 목격하고 있듯이 이 공고했던 성벽에도 균열이 생기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미슐랭 가이드가 미식의 절대적인 지도였다면 이제는 유튜브, 인스타그램, 그리고 넷플릭스가 그 역할을 대신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인적이 드문 곳에 숨어 있는 맛집을 찾으려면 미슐랭 가이드를 뒤져야 했지만 이제는 스마트폰 하나면 충분합니다. 넷플릭스라는 거대 플랫폼에 출연해 대중의 마음을 사로잡는 것이 어쩌면 까다로운 인스펙터 한 명의 입맛을 맞추는 것보다 더 빠르고 확실한 성공의 지름길이 된 세상이니까요. 결국 미슐랭 경제학의 핵심은 희소성의 관리입니다. 마치 철저하게 베일에 쌓인 채 일반인의 출입을 금지하는 신비로운 유적지처럼 미슐랭 또한 자신들의 평가 기준을 철저히 비밀에 붙이며 그 권위를 유지해 왔습니다. 하지만 이제 시청자들은 요리사의 손끝 하나하나를 고화질 화면으로 지켜보고 그들이 흘리는 땀방울의 가치를 스스로 판단합니다. 더 이상 권위자가 여기가 맛집이다 라고 찍어주는 것에만 의존하지 않습니다. 이제 미슐랭 스타는 절대적인 훈장이 아니라 수많은 선택지 중 하나인 참고 자료가 되어가고 있는 것이죠. 자, 이제 이야기를 정리해 볼까요? 미슐랭 레스토랑은 경제학적으로 볼 때 극도의 비효율을 통해 극도의 브랜드 가치를 창출하는 아주 독특하고 위태로운 비즈니스 모델입니다. 그것은 때로 셰프에게 영광의 왕관이 되기도 하지만 동시에 창의성을 짓누르는 무거운 굴레가 되기도 합니다. 흑백 요리사의 열풍이 지나간 자리, 우리 곁에는 어떤 미식의 풍경이 남게 될까요? 확실한 건 그 화려한 조명과 아름다운 접시 뒤에는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치열하고 냉혹한 경제적 전쟁이 계속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다음에 여러분이 미슐랭 레스토랑의 문을 열고 들어설 때 혹은 화면 속 셰프의 화려한 요리를 볼 때 한번 떠올려 보세요. 저 접시 위에 놓인 것은 단순한 음식이 아니라 타이어를 팔기 위해 시작된 100년의 마케팅 역사와 스타를 유지하기 위한 셰프의 처절한 생존 투쟁, 그리고 브랜드 가치를 지키기 위한 고도의 경제 전략이 응축된 결정체라는 것을 말이죠. 오늘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미식의 세계는 파면 팔수록 끝이 없는 미스터리와 그 이면에 숨겨진 정교한 경제적 논리가 가득한 것 같습니다.
오늘 저희 경제하고답 노트가 준비한 이야기가 여러분의 지식 노트를 조금이라도 채워드렸다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클릭 한 번이 저희가 다음번에도 더 깊이 있고 더 고퀄리티인 영상을 제작하는데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영상이 흥미로우셨다면 화면 아래에 있는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응원을 발판 삼아 다음에는 또 어떤 흥미로운 주제로 여러분을 안내해 드릴지 벌써 고민되네요.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